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먹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롭잖아요. 그럼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여러분 패키지 따라갔어요. 혹시나 또 뭐 배낭여행을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그 외국어 지명부터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느꼈던 어떠한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인성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를 만들게 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운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쓴 것만 재산이지 남아있는 것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써야죠, 여러분. 애들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일 때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하는 행사들, 그 공연들 중에 가장 관객이 많이 온 게 무엇인가 봤더니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들을 위한 이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거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 늘 아이들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스스로 잘 살면 돼요. 열심히.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그 테크닉 배우러 오셨으면 오늘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미리 하면 안 오실까 하는데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 모든 것을 버무린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운동합니다. 수영을 하는데요. 처음에 수영 500m도 못하던 사람이 요즘은 송파구가 주최하고 송파구 수영연맹이 함께 주관하는 한강 건너기 페스티벌에 제가 매년 참여해서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예요.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서울 시민 3,000명이 건너요. 근데 3,000명이라도 서울 시민 1,000만으로 따져도 0.03%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오산에서 제가 혼자 간다면 오산 대표겠네요. 예, 이거 어렵냐고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인도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 잘하는 사람이 한강이라는 오픈워터에 어느 날 갑자기 팍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무섭지 않을 때예요. 물이 무섭지 않을 때 뛰어들 수 있어요. 공부도요. 이 한강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물이 무섭지 않을 때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잘하려면은 힘을 빼야 돼요. 모든 게 힘을 빼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고 해야지 머리에 띠두르고 열심히 한다고 앉아있어 공부 못해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하는 게 공부여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영어 시험보다 수학 시험보다 외워가지고 하고 그럼 실력이 안 늘죠. 죽을 때까지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걸 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실천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강을 건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운동한 겁니다. 근데 실천한 거예요. 1월에 운동을 24일 했고 수영을 17일 했고 헬스를 21일을 해서 수영과 헬스를 다 한다는 14일 통계를 내봤더니 365일 중에 216일을 운동을 했고 수영과 헬스를 모두 한다는 97일. 저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뺐으면 제가 또 공부할 시간 더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힘을 주고 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냥 아침이면 그냥 수영장 가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해요. 혈액순환 될 정도만 하고 와요. 네, 저녁에는 또 뭐 헬스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이거는 작년에 근데 솔직히 혼자 못해요. 저는 혼자 못해요. 의지 약해요. 그래서 PT를 받아서 PT를 받고 나서 3개월 후 요거는 사진상의 트릭이 좀 있습니다. 밑에서 찍어서 다리가 길죠? 네, 요거 좀 트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난 여름에 찍은 거고
이것도 그 이후에 찍은 건데 제가 볼 때 살집은 있는데 제가 건강해요. 그럼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요. 저 허리 아파서 시작했어요. 저는 강의 다니면서 하루에 800km, 1000km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는 기본이 3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2시간이라고 많다고 생각하세요? 3시간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2시간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제가 뿌듯한 거 안 아프니까. 우리 아이들도 운동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를 자녀교육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아이들을 씩씩하게 잘 키웠다고 자녀교육이 먼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2년 전에 우리 2년 더 됐군요. 이 딸입니다. 제 딸이 둘이 있어요. 네, 첫째 딸이에요. 이 첫째 딸이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머스, 그러니까 뉴멕시코주 몬트리올에서 뉴멕시코주까지 이제 취직하러 가는 거예요. 연구소에 로스앨러머스 연구소는 그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 연구소예요. 거기 취직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자전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거를 연재를 하면서 갔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고 연재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 데일리 와이라는 신문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머스까지는 4,000km인데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 괌까지 3,000km래요. 네. 근데 이 중에서 3,200km를 타고 간 거예요. 나머지 800km는 시간이 없어서 차를 빌려갔고 그러면 3,200 한 달 넘도록 4,000km를 갈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자전거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하는 것까지 배워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로스앨러머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겠죠. 네, 매일 페이스북에 제가 매일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고 그랬었죠. 이거는 자전거 캠핑장에서 잘 때도 있고 너무 더워서 죽겠으면 이제 호텔에서 하루 자고 이렇게 자다가 너구리한테 식량도 다 뺏겨가지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너구리가 얼마나 그게 영악한 동물이냐면은 그 파우치 지퍼까지 연대요. 그래가지고 초콜릿 같은 거 그것도 사탕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얘 식량이 다 뺏긴 거죠. 이래서 3,200km를 유튜브에 결의 일기, 이름이 한결에예요, 한결에. 그래서 결의 일기라는 걸 보면 많이는 못 올리고 두세 개 올라갈 일기가 있으니까 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애고요. 여기서 우리 딸이 느낀 게 그 기고문에 썼던 게 이런 얘기인데 저는 딸이지만 참 존경해요. 우리 두 딸들을 저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요. 정말 씩씩하고 착하고 다른 데는 제가 겸손할 수가 있는데 자식 얘기는 제가 겸손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예, 정말 씩씩하고 의지가 아니라 힘 빼고 하는 거죠. 그냥 힘 빼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 페이스북에 연재를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두가 열심히 해라, 끝이 보인다, 거의 나왔다, 응원한다. 근데 응원을 해주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고 반갑지만 얘는 그걸 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결과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해는 가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버텨라, 끝이 보인다, 이런 말이 돌아올 때면 왜 오늘 나는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자전거 타는 걸 즐기면서 살아있는 내 자신을 느끼고 나의 경험을 축적시키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도착지에 닿기만을 바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하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다 또 나중에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겠죠. 자, 얘가 20대에는 어떻게 하면 의미있고 멋진 인생을 살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런 거 하고 깨달은 사실은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을 지금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지요.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구성하지요.
그러면 미래 행복에 전압 잡혀서 현재를 여러분 희생할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한테는 대학만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나 미래를 봐 이러면서 왜 지금 모든 걸 못하게 해요? 책도 못 읽게 하고 왜 교과서만 읽게 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생은 모자이크라고 생각해요. 모자이크? 이렇게 뜯어붙이잖아요, 모자이크. 근데 처음에 뜯어붙일 때는 무슨 뭔지도 모르고 뜯어붙이지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작품이 되겠죠. 그 뜯어붙이는 하루하루가 저는 하루라고 생각해요. 하루. 이 순간.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갖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니다. 이거는 데일리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을 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싸움도 하겠죠. 자신과의 싸움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 싸움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닌 이해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인류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뭐 히말라야는 6번을 갔다 왔어요. 안나푸르나 6번 그것도 혼자서 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네. 이건 남자만 하는 운동인가요? 우리 애들은 다 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둘째 딸 아직 어려서 언니보다 경험이 좀 덜해서 제가 아직 많은 얘기 못했는데 우리는 다 운동 많이 하더래요. 네. 우리 둘째 딸인데 태권도 4단이고 영국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했죠. 예, 그래서 큰 딸은 태권도 5단에 3급 사범 자격증이 있고 둘째는 4단이고요. 지금은 또 크로스핏도 열심히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려고 뭐 요즘 세상은 한 가지 직업 가지고 사는 세상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면 좋지 않나? 그래서 체력도 바꾸고 직업으로도 한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너는 남자가 아닌 여자니 이렇게 해야 돼. 야, 여자가 왜 그렇게 하니? 넌 남자답게 좀 행동해야 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요즘 젠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성평등, 젠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젠더와 섹스는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이거는 의원님들도 맨날 교육받습니다. 완전히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네. 근데 젠더는 뭐고 섹스는 뭐냐?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남자 아니면 여자 또는 제3의 성도 있어요. 남자 여자의 상징이 다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남자 여자잖아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을 우리가 섹스라고 해요.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커피 타는 게 더 좋지, 보기가 좋지. 야, 여자가 머리가 길어야지. 남자가 왜 울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서 순응하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은 그냥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차별을 만들죠. 그러면 젠더 감수성, 다른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여자는 머리 자르면 안 돼? 왜 꼭 여자가 커피 타야 돼? 남자는 울면 왜 안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픽스된 고정관념에 이게 왜 그래야 돼? 의문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성을 가지고 자꾸 자식들한테 여자가 왜 그렇게 해? 뭐 이러면은 애들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한테 자꾸 꿈을 가지라고 꿈을 아주 그냥 엄마가 원하는 꿈을 주입을 시키죠. 의사가 얼마나 좋은데, 판사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입을
그런 꿈을 갖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꿈이 큰 사람이 되려면 지금 꿈이 없어야 돼요. 꿈을 크게 꾸려면 지금 꿈꾸지 마세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희망을 써내면은 10개, 20개 써내는 애가 꿈이 큰 거예요. 판사, 변호사 이렇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이라고 써내요. 그거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입시킨 거예요. 네,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사랑과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주고 있나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잘못 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믿음을 줘라. 정말 믿음을 줘야 돼요. 믿는 거예요. 자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믿으세요? 맨날 과일 깎아가지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애들 간식 준다고 들어가서 애가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늘 감시하러 들어가시잖아요. 멀리 있으면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애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왜 버릇이 없어지냐면 해달라는 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번에 3등 안에 들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 그걸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잘나서 이룬 거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그만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잘 살아야 아이한테도 행복 바이러스가 가는 거고, 내 삶을 잘 살면서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하고 솔직하게 아이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주고, 애가 정말 살인을 하고 왔을지언정 사랑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믿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를 완벽히 믿게 되겠죠. 그런 엄마가 돼야죠. 그러면 이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과 똑같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너는 공부해라 하고 엄마는 나와서 TV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시민을 만들자는 게 이러한 모임의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요,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엄마의 행동이나 아빠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 그 갭이 클 때 아이는 엄마를 존경하지 않지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강행일치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일치해야 한다. 제가 떠들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은 저는 의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하루에 딱 한 가지씩 공부해요. 행정 공부할 때 하루에 딱 한 가지씩. 근데 저는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하면 저는 1년에 365개는 알게 되겠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를 알게 되면 5개를 알게 되고 10개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책이 엄청나게 꽂혀 있는데 저 책을 다 읽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질 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걸 느낌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책이 나왔을 때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만 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그 수준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그건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고요.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거는요 제가 잘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강행일치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정해놓고 관찰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해서 7가지를 뽑아봤대요. 예, 7가지를 뽑아봤더니 좋은 배우자, 안정된 결혼생활. 이 첫 번부터 막히죠? 기회만 있다면, 아니면 내가 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늙어서까지 손잡고 여행도 하고 막 그러는 부부가 가장 좋지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저게 참 좋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심흥선 국장님은 배우자를 진짜 잘 만나시는 배우자가 남편 하는 일에 항상 서포트 해주시고, 근데 저는 벌써 진심을 느끼거든요. 그분이 한 줄 페북을 해도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표도 더 가죠. 굉장히 배우자를 잘 만나고 배우자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이거는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고통이 왔다고 해서 죽어버리느냐, 아니 어떻게 그걸 넘어가느냐,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연, 백해무익한 담배 안 피우는 거, 금연, 적당한 음주. 그러니까 이 적당한 음주는 꼭 조금이라도 하라는 게 아니라 음주를 하는 분위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운동이 안 빠지죠. 알맞은 체중. 이거는 엄청난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얼마나 쉬운데요. 평생 하잖아요. 얼마나 쉬운 건 평생 합니까? 알맞은 체중이 우리 로망이에요. 네, 그래서 알맞은 체중, 거기에 지속적인 공부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부를 우리 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7가지 조건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 좋은 배우자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100세, 200세 시대예요. 100세, 200세는 그렇고 100세 시대죠. 그럼 여러분이 30세나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60년 동안 끝까지 같이 살 사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serial marriage라는 말도 연속적인 결혼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한 20년 있다 헤어졌다, 또 뭐 한 10년 있다 다르고 뭐 이런. 그래서 입법청을 해볼까요? 20년 동안 자동으로 가서 20년에 자동 이혼, 갱신하고 싶으면 다시 갱신. 20년은 왜냐하면은 자녀가 성장해야 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좋은 건 좋은 배우자가 끝까지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가 안 되는 분은 인간관계의 힘,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뭐 꼭 가족과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행복의 7가지 조건이고, 지속적인 공부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의 정의가 이성과 감성을 키워서 인식의 범위를 넓게 하는, 인식의 범위를 넓게 하고, 우물이 커야, 이런 범위가 커야 모든 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지요. 근데 그릇이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 애들한테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학원을 도대체 몇 개를 띄워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운동을 하듯이 머리에도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용량을 채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 공부인데, 그렇게 넓게 만들어야 다양한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공부죠. 근데 우리가 우물을 팔 때를 생각하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깊게 파고 싶습니다. 그러면 넓게 파야 깊이 팔 수 있죠. 이렇게 조그만 데서 깊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은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상임위가 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알아야 이게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을 가지려면은 여행도 해야 되고,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은 잊어버려지지도 않는데,
주입한 거는 금방 잊어버려지죠. 금방.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이건 제가 너무나 좋은 예라서 맨날 쓰는 예예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죠.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몇째 줄, 뭐 어쩌고 이런 거. 자,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에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이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연어가 강에다 알랐나요? 바다에 알랐나요? 강에 알죠. 그러니까 독도는 바다에 떠 있죠. 연어알이 없어요. 물새알? 물새알이 있어서 독도가 우리 땅일 것 같으면 진짜 전 세계가 다 우리 땅이에요. 해녀 대합실? 거기 해녀는 근안에서 물질해야 돼. 저기 해녀 금지구역이에요. 해녀 대합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는 틀린 걸 모르죠. 하나씩 물어보니까 알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통합적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회 와보니까 의회도 똑같더라고요. 의회 공부가.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을 가르칠 때 제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예결산 행각 조례 통합행정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이, 우리 행정의 기본은 법령과 조례로 돌아갈 때,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법이 옳게 되어 있어야 행정이 똑바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례 공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행정이 잘못된지를 압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강사는, 죄송해요 제가 제 자랑해서, 저 같은 진주 같은 강사는 진주는 흙 속에 묻혀있는 거야. 그럼 이걸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굴하는 것도 쉬워요. 옆 동네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돼. 중랑 보면은 어디 다른데, 다른 도시에 괜찮은 강사 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럼 경험한 사람들이 이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안 하는 게 지금의 의외예요. 30년을 똑같아요, 교육이. 근데 그것을 깨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감수성이라고요. 이 감수성은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 딱 들어와갖고 그냥 맨날 30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안 고치고 1년이 딱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건가 봐. 이렇게. 여러분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하게 되죠. 쫓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옆집 아줌마도 잘 모른다는 거?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는 이유는 옆집 아줌마 따라가는 게 그냥 쉬워서예요. 내가 창의성 없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다양하게 공부하고 창의성을 키우려면은 이 토론토 대 콘을 내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 방안에 천재만 모아놓잖아요. 천재를 모아놓고 생각을 말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일률적인 답변이 나온대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을 모아놓고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기발한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완전히 획일적이잖아요. 여러분 스파르타 기숙사에 우리 애들 보낸다고 거기 대수가 얼마나 높은데 들어갔어 이런 거 좋아하시지만은, 그 기숙사에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기상 시간에, 똑같은 취침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음식에 내 자식이 어떻게 다르기를 바래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를 안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은, 그걸 내공이라고 해요. 그 내공은 언제 생겨요? 내 생각이 생길 때잖아요. 내 생각이 확보할 때 남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은 바뀌었는데 왜 교육은 똑같냐고요. 요즘도 스카이 하는 사람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려면, 꿈을 이루려면 지금 꿈을 버리세요. 자, 이 토론토 대학 코넬대가 창의성과 다양성이 높은 나라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스웨덴 1등,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홍콩 이렇게 가네요. 다양성
다양성은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이렇게 가네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도시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저 연수 가려면은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유럽 좀 이런 나라를 미리 공부하고 이런 나라 가서 배워야 돼. 근데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해외 연수 딱 가잖아요. 저는 해외에 나가면 항상 선진국의 의회를 방문해봐요. 그러면 그 의회는 우리나라 의회보다 시설면에서 완전히 우리보다 반도 못 쫓아와요. 우리는 벌써 회의를 딱 하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탁탁탁탁 어떤 댓글 탁탁탁 올라오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유럽 가서 뭘 배웁니까? 우리보다 시설도 나쁜데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보좌관의 셀러리가 얼마예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들은 소리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뭉탱이로 왔던데 또 오고 왔던데 또 오고 해가지고 이건 토론토 시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도서관에서 듣고요. 여기 직원은 뭐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은 월급이 얼마야? 그걸 왜 물어? 네, 그런데 거기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토론토 시청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의 월급은 호피에 다 나와 있다. 다 나와 있어요.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묻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준비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동네냐고요. 뭐 먼저 배우고 온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새로운 것을 정보를 취합하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러면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제 모토가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그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그 지식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